안녕하세요. 존입니다. 그동안 코비드로 너무 바빠서 좀 쉬었습니다. 제가 이 코비드 걸린 건 아니고 이 관련된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2세기 중후반에서 3세기 초 역사적 사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 붕괴에는 아찬 길선이 신라를 배반하고 백제를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백제 본기에도 이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신라는 165년에 사건이 일어났고 백제는 155년에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이 백제의 기록은 오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달라 이사금 시절 165년에 아찬 길선이 반란을 모의하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 두려워서 망명하여 백제로 갑니다. 자, 왕이 서신을 보내 길선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는데 백제가 듣지 않자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공격합니다. 이때 백제가 성 안에서 지키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고 우리 군의 식량이 모두 떨어지게 되자 이에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67년에 보면 가을 7월 백제가 나라 서쪽에 있는 두 성을 기습 공격하여 격파하고 백성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 서쪽이라는 기록이죠. 나라가 있고 그 서쪽에 두 성을 기습합니다. 자, 그리고 8월 다음 달에는 일길찬 흥선에게 명령하여 병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2만 명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왕이 직접 기병 8천 명을 통솔하여 어디까지 가냐? 한수를 따라 나아가 두 성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165년 이전에 용에 관련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용은 수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용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먼저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라가 백제를 만난 시기는 탈해 시기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신라와 백제에 관련된 기록이 안 나오죠. 탈해 시기에 백제가 나오는데 이 백제와 탈해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탈해 이후에는 유리왕이 아들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인 파사가 먼저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지마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유리왕이 첫째 아들 일성이 왕이 되고 일성이 장남인 아달라가 왕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박식의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달라 이후에는 벌휴, 내해로 연결이 되는데 이들은 다 탈해계의 석시계열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탈해계의 후손인 벌휴, 내해 시절에는 신라와 백제는 싸우게 되는데 이 박식의 신라와 백제는 서로 화친을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탈해계 때는 백제와 어디서 주로 싸우느냐? 낭자, 곡성, 와산성, 구양성 등에서 싸우게 됩니다. 같은 탈해계 신라인 벌휴 이사금 때를 보면 이 싸우는 위치가 오버랩됩니다. 구양, 원산향, 와산, 부곡성주. 자, 이렇게 이 구양성, 와산성 이런 지역이 탈핵의 신라 때는 백제와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박식의 신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사지마 일성 아달라 시절인데 이때는 백제와 세 번에 걸쳐서 화친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백제가 사신을 보내 내빙하였다. 대령이 목책을 습격하고 이하를 넘어왔다. 왕이 그를 백제에 보내 구원을 청하니 백제가 5 장군을 보내 도와주었다. 적이 그 소식을 듣고서 물러갔다. 자, 박식의 신라는 백제와 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박식의 신라 때 나오는 지명, 탈핵의 신라 때 나오는 지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이 지명들을 통해 어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사 때는 가야, 월성 기록이 나오죠. 지마 때는 가야, 외, 말갈 기록이 나오고요. 일성 때는 태백산, 말갈 기록이 나오고 아달라 때는 계림령, 중령, 사도성, 한수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가야와 월성을 보면 이 파사 시대 때는 월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산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사 때 이 가야는 신라와 싸우게 됩니다. 자, 탈핵의 신라 다음에 박식의 신라의 파사 시절에는 월성의 지역과 가야의 지역이 서로 이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마 시절에 보면 말갈이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야, 외의 기사가 나오는데 가야의 기사는 116년까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진화 시절에 보면은 이 정치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지역에 이 하나의 정치 구조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하나의 정치 구조가 있다는 그러한 기록으로 봤을 때 이 파사나 진화 시절에 이러한 2개의 정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6년에서 212년까지의 가야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후한 말기의 시대로서 한제와 영제 시절 외국에서는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미호가 후에 외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기록이 후한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제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132년에서 165년 33년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 시대가 열리는데 이 일성 시대에는 외국의 대란이 나오고 가야 기록이 안 나오고 백제 기록이 안 나오는 이 상태에서 신라 역시 이 지역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이 이 제나라와 연나라 이 사이 지역에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성시대 때는 제나라 연나라 지역에 가야나 외의 기록이 나오지 않죠. 다시 얘기해서 가야 기록도 빠지고 백제 기록도 빠지고 신라 기록도 빠지게 됩니다. 단지 신라의 기록은 이 말갈 기록 또는 이 태백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성의 아들인 아달라 때는 계림령, 중령 쭉 내려오면서 중령에서 외의 사신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더 전진하여 사도성, 그 다음에 한수에 도달하는데 이곳에서 초고왕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박식의 신라 때는 이 파사, 지마 때 양쪽 지역에서 정치 체제를 이룰 정도로 크게
확장이 되는데 일성 때는 이 지역에 커다란 일이 일어나죠. 외국의 대란이 일어나고 함으로 인해서 가야의 기사도 없어지고 백제의 기사도 없어지고 신라의 기사도 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이 어떤 일이 사건이 났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아달라 때 다시 이쪽 지역으로 세력이 뻗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탈핵의 신라 때는 백제와 대립을 하는데 이 대립을 하는 주체의 백제는 비류계가 아닌가. 그 다음에 박식의 신라와 백제와 친선을 벌이는데 이때의 백제는 온족의 백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달라 시절에는 계림령 중령으로 내려오면서 외와 만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사도성, 그리고 한수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달라 시절 아찬 길선이 배반을 해서 백제로 도망갔는데 왜 배반을 하게 되었나를 자세히 보면 이때는 이 탈핵의 신라인 벌유 세력이 갑자기 출현을 하여 그 당시 박식의 신라의 주축이었던 아찬 길산이 이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탈핵의 신라가 나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탈핵의 신라의 병력은 상당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2만의 병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왕 또한 한 8,000명이 되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1,000명 단위, 뭐 2,000명 단위, 5,000명 단위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2만 단위로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큰 세력이 진입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큰 세력은 아마도 탈핵의 신라인 버류 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당시 외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1173년 비미호가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보낸다. 그러죠. 그 전에 외국에 대란이 일어났죠. 백제 기록이 없고 가야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신라의 기록도 일성시대 때는 이 지역에 생략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가야의 기록이 쭉 나오다가 없어집니다. 삭제가 돼 있죠. 1번 서기에는 숭신, 수인, 경행, 성무, 중해 이 남오왕이 존재를 하는데 야마토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야기 세력, 갑자기 없어진 이 가야기 세력이 어디로 갔느냐? 아마도 이 야마토 세력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백제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토 역사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은 3세기 초에 보면 가야와 가라가 나옵니다. 자, 학계에서는 이 가야나 가라가 다 똑같은 거고 이 금강가야도 이 가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뭐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 건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는 가야와 가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